예, 자 김건희,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이제는 당무 개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김성환 평론가님, 그 명태균 씨가 요즘에 막 JTBC, MBC 인터뷰를 막 활발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보는 제가 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일종의 행세를 했던 사람인데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일종의 이제 정치 뭐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든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권력이든 권위든 뭔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하여튼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인데 바로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압수수색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어쨌든 자기는 이제 끝났다 인생. 자칫하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방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야 대통령실이든 뭐 김건희 의혹이든 간에 뭔가 그걸 붙들고 무기로 삼아서 자기가 구명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절박하게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숨으라고 하지 거꾸로 저렇게 드러나서 못합니다. 아니 저는 이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말은 부탁을 했다. 선이 닿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의 뜻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님 내가 당신하고 부탁하고 오간 거 다 가지고 있다. 어디 한번 나 수사해봐. 전 이거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 생명줄을 내가 잡고 있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줄줄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거의 검찰과 김건희 여사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정말 특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특검을 갈 수밖에 없고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든 뭐하든 결국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말이 국민으로부터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게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현 평론 말씀처럼 김건희 바라고 내가 당신이랑 텔레 엄청 주고받았지 않냐고 일부 내용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의도를 작전을 빼고도 김건희가 실세니까 김건희가 진짜 부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이 아주 특수한 경우나 세상에 영부인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윤석열, 김건희는 많죠, 여러분. 극우 극단짓을 하고 직접 본인들이 소통하고 조종하고 뭐 고발 사주도 하는 자들이니까요. 근데 김건희 답변이 이번에는 어렵겠다는 식으로 했다는데 그것도 결국 이미 선거 개입을 여러 군데 하면서 예를 들면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어렵다고 직접 본인이 진두지휘한 내용이 살짝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텔레그램 내용을 다 못 봤지만 예를 들면 원래는 그렇잖아요. 대선 때 인연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내용 자체를 보내시느냐 안 됩니다. 저는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뭐 여러 군데 조종을 했겠죠. 아마 김건희가 배후에서. 근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분이라 하더라도 다 관철시키기 쉽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또 뭐 안 돼, 좀 거기는 어렵지 않냐는 식으로 답을 했다는 건데 김건희 공천 개입은 상당히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번에. 아니, 드러나도 검찰이 지금 뭐 아까 근데 뭐 영부인에 대해서는 또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뭐 선관위가 밝혔다고 하지만 검찰이 제가 볼 땐 저는 좀 그게 의심스러운데요. 열흘 남겨놓고 강제수사에 들어갔어요. 작년 12월에 선관위가 고발한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야당도 아닌 선관위에서 고발한 거예요. 네. 근데 강제수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와가지고 잠깐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강제수사 들어가가지고 그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강제수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거를 뭐가 있는지를 검찰이 먼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의심이 돼요. 이 열흘 동안에 어떻게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그럼 공천 개입이든 뭔가 선거법 위반이든 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열흘 안에 다 끝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강제수사 들어가가지고 증거 다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예요. 그렇게 해야 더 추가로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해 12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툭하면 야당이 어쨌다가 아니라요. 뉴스에 다 나옵니다. 어디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문제를 삼았냐.
선관위에서 한 겁니다. 선관위에서. 그런데 검찰이 이제까지 질질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갑자기 압수수색을. 그것도 왜 했느냐. 언론에서 터지고 야당에서 난리 치니까 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사실상 명태균 씨가 누구한테 줄이 닿아 있는 걸 알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수사를 밀었던 게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감 증인으로 다 채택이 된 네.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와 버리면 검찰이 관련된 자료고 뭐든 싹 들고 가버리거든요. 그럼 갖고 나올 수도 없어요. 만약에 다른 데 숨겨놓지 않았으면. 그리고 엄청난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아유, 그렇죠. 그럼 국감장 가가지고 함부로 떠들지 마라고 경고 메시지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수사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걸 무슨 강제 수사가 지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공소시에 남겨놓고 결론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겁방용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대대적으로 수사해가지고 뭐 10월 10일 전에 수십 명 기소한다고 야당은 완전히 또 이재명 뭐 조국 털듯이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곳곳에서 과잉 수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쪽으로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명태균도 봐주기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사는 신용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인터뷰를 막 하고 그러는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야 네가 책임지고 막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한번 정치1번지 나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좀 어떨까 싶어요.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해명을 막 하더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한테 불똥이 안 튀게 하려고. 그런데 또 그러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텔레그램 메시지는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뭐 저 김영선이 이렇게 김건희하고 주고받은 건 아니고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당신이 한 거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느닷없이 벌컥 화를 내면서 내가 뭐 여사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이 죄입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꼬이면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조금 훈련이 된 사람이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수사관이 한 30분만 족치면 앞뒤 다 이렇게 틀린 게 나오게 돼요. 저건 금방 나옵니다. 브로콜리님, 오늘 행사에 혹시 건희 대통령 기어 나왔나요? 예, 나왔어요. 몽고 관장님 이렇게 저한테 일렀네요. 김건희 맞박에 구두약 발랐어요, 앵커님. 오늘 또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머리를 했나 봐죠. 제가 최근에 들은 재미있는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설치니까 이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 네. 김건희 씨는 다음에 대통령 선거 못 나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김건희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왜 나온대요? 못 나온지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연임이 안 되니까. 아, 그 유명을 봤습니다. 예. 이미 본인이 대통령. 사실 대통령 행사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잘 보면 대통령 행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임이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자, 이렇게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해도 공천 개입하면 안 되고 당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아닌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면서 빼줬잖아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만 대통령이 아니고 실제는 대통령 짓을 해먹고 있는데 뭘 해도 규정이 없으니까 괜찮다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혹시 김건희 여사 쪽 인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대선에 출마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여기서 어떻게 좀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만났거든요. 네, 만나서 내일 들었는데 나옵니다. 우리. 네, 김건희 비선들에 대한 불법 활동을 폭로할 수도 있다.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 제보원이 김대남 씨냐라고 물어봤더니 취재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비선들이 열심히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박근혜 정권이 비선들의 국정농단과 맞물려 가지고 무너지는 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함부로 대통령 행사를 하면서 천방지축으로 놀다가는 진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거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적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 대다수도 그걸 알고 있지만 언제쯤 이 말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신지호 국민의힘 전 의원이 왜 최근에 뺨 때리고 싶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특검 넘어가고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뺨 때리는 수준의 어떤 반란이 나올 수도 있다.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을 수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전례가 있잖아요. 그걸 했던 당사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면요.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도 된다고 권한을 위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만약에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하고 여당이 어떤 정치 행위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국정농단인 겁니다. 그럼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안 가면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요. 지금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처벌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합니다. 지금 최순실은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이. 설령 영부인 신분이 민간인이어도 최순실 같이 권력자랑 붙어서 권한을 남용하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됩니다. 주범이 되거나. 그건 윤석열이 그렇게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통령인 척하면서 윤석열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공천에 개입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고 정당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명수 기자를 만나고 왔거든요. 어쨌든 이명수 기자가 핫하신 분이니까 제보가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그 경호원들을 너무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막 계속 밤마다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걸린 거잖아요. 그게 하나만 걸린 건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장병들 무슨 간식 사주려 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뭐 배달할 수도 있고 누구 한 명 가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 그 마포대교권도 그렇고요. 본인이 대통령인데 관제에만 갇혀있는 게 너무 답답한가 봐요. 그래갖고 한 제보는 저도 이건 확인했거든요. 제가 아는 집이어가지고 통닭집에도 막 나타나가지고 막 예, 그것도 알려졌잖아요. 제가 직접 전해봤어요. 그쪽에 진짜 나타났대요. 여러 번 왔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막 경호원을 대동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경호원들은 얼마나 고생입니까? 경찰들까지 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건 안중에 없는 거죠. 심야에 그것도 심야에. 그리고 이제 이명수 기자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희룡을 밀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을 고소고발하더라도 나는 이게 팩트인 거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밀어주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배신할 것 같은 기류, 문자를 읽고 씹은 그걸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 누굽니까? 원희룡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안정관 선생님 전문가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의혹 뭐 문제. 대단했죠. 네. 거의 김건희 대변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도 노골적으로 밀어주려 같은 정황을 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권의 붕괴는 물론 민심의 성난 기류도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암투와 그 과정에서 개입했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오히려 폭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저는 나올 걸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추억의 메텔님, 선관위에서 김건희 처벌 규정이 없다는데 이 무슨 말방구입니까? 그러셨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요. 선관위에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서면 질의를 했어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 근데 선관위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과 이 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이걸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내린 결론하고 똑같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까지 갈 것인지. 일단 당무 개입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다 모아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한번 어떻게 판단할지 보겠는데 김대남 행정관 녹취 공개된 거 일단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보죠.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저기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와, 까지도 아니 문자로 보내고 한 거 있잖아. 아니 100만도 간 거지. 야 5번씩이나 보냈으면 답변을 좀 한두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으로서 아마 그래도. 완전 제끼려고 그랬구나 그냥. 완전히 제끼려고 한 거지. 와, 이건 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 넣지. 그러네요. 키워준 사람 아니야 막말로. 그렇죠. 외국 갔다 오면 뭐 낙타에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뭐 시동생 같은 느낌이었겠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밝고 순이 마팅하는 거지. 근데 또 이제 당대표까지 해보자 봐라. 근데 그러겠네. 어떻게 해서 또 얘는 그냥 이번에 끝내야 되겠네 그냥.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어디 여사가 니네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그렇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좋냐? 와. 그러니까 이제 안진걸 소장님 그런 내용 아니에요. 한동훈이 시동생처럼 예뻐해서 외국 갔다 오면 넥타이도 주고 그랬는데 문자 5번이나 보냈는데 쉽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가 한번 해봐라. 한동훈 이번에 자르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맞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를 김건희 7시에 녹취록을 보도한 서울요새한테 또 이의제기로 니들이 한번 한동훈 치면 이번에는 김건희가 좋아할 거다. 정말 비서관 권한대행까지 했다는 자가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지만 비서관은 직무대리 뭐 권한대행까지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왜 한동훈이 답 안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건희가 절대 권력자인데 답을 안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안 한 것은 그 김건희 문자를 우리가 계속 분석하지만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야 사과하면 대선 때도 알다시피 오히려 의혹은 커지고 지지율 떨어졌어 하면서 네가 사과하라면 할게 이놈아 뭐 거의 이런 말투니까 한동훈 곤란해서 답을 안 해버린 건데 그걸 빌미로 또 사실 지난 당대표 경선 때도 개입을 했죠. 그걸 공개한 것은 김건희가 공개한 거잖아요. 그 문자를. 그러니까 온희룡을 밀고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한 거. 이것도 분명히 다음에 유죄 선고가 저는 확실하다 봅니다. 근데 어쨌든 김대남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된 거기 때문에 정말 특검 이채양명 공주 특검 이제 공천 개입 특검만 아니라 당무 개입 이채양명 공당주라고 해야 되나요? 판이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이채양명인데 당무 개입 천자문 길이쯤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이채양명주 공당주 일단. 저는 근데 이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반응이 지금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저 같으면 대통령실 이렇게 하면 되냐 당무 개입 손 떼라라고 했는데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은 대통령실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마 지금 김대남 씨 자작극으로 내가 참 한동훈 대표도 참 한심하다 이러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뽑아놨더니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나마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도 뭐 김대남 씨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이 말을 붙였네요.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배우는 누구인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배우가 누구인지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무슨 저기 홍길동 아버지 스토리예요?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말 못하고 돌려서 얘기해야 됩니까? 어쨌든 지금 이명수 기자가 이 취재한 내용이나 김대남 씨의 주장을 보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분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도 저기 눈치 보고 여기 눈치 보고 보면 대통령실로부터도 버림받고 민심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당원으로부터도 야, 뭐 알고 보니까 꼼짝도 못하는구나 이런 소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밀리면 그냥 당대표직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대통령실하고 계속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좀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이미 한동훈 대표는요, 작년 12월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선거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조선일보가 보도할 때 이미 그때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왔다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김건희에게 입에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지워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 때도 안 시키고 싶었는데 어거지로 국민 여론이나 당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동아일보 단독이에요. 내일 여당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만찬한대요. 내일? 네. 그러니까 어차피 국감 앞두고 있으니까 상임위원장까지 다 부른다고 하거든요. 국감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재표결, 재의결을 네.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동훈 대표 빠졌답니다. 초청 대상에. 국회의원 아니니까. 국회의원 한 표도 없잖아요. 지금. 뭐 당대표가 국회의원 아니라 하더라도 당대표 빼고 이런 식으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표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또 빠진 거네요. 또 빠졌다는 거예요. 또 빼버렸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것만 대통령 봐도 기자회견에서 알잖아요. 그러잖아요. 한동훈하고 사이 좋냐고 안 좋냐고 물어보니까 한동훈 이야기도 안 하고 내가 수시로 의원들이랑 다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한동훈 들어간 말이잖아. 야 인마 너 없어도 내가 다 소통하고 있어. 그리고 내일 또 그잖아요. 너 이제 그만둬라는 거죠. 너 아무 쓸모 없어. 그만둬. 그러면 한동훈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뭔가 김건희한테 무슨 약점이 잡혀 있을까. 저는 이제 한동훈이 커가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아까 그 김대남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과정 사실 선배를 건너뛰고 절차도 건너뛰고 중앙지검 3차장이 되고 대검 반부표장이 되고 법무장관 된 전 과정을 김건희가 다 주도해서 본인이 그걸 그리고 그때 뭔가 또 음습한 뭔가 로비와 청탁을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문자 주고.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김건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김건희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아일보가 이거 단독 기사로 굉장히 재밌는 기사잖아요. 네. 근데 종합면 하단에다 조그맣게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냥 신문만 보면 아마 발견 못 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은 김건희라는 사람하고 같이 각을 세우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거고요. 아까도 뭐 성관이하고 국민권익위 얘기했지만 저희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고 누군가 자기한테 반기를 들거나 이런 거에 싹을 자르거나 자기가 거기에 수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관이 얘기 나왔는데 성관이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나머지 성관위원들은 전부 다 비상근입니다. 근데 성관이 사무총장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사무총장 임명했어요. 김용빈 사무처장이 윤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철한 권익위원장도요. 윤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권력기관들의 검사를 넣어놓거나 자기 법대 동기를 넣어놓는 방식으로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충암고 서울대 법대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 정말 많이 나오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누구냐? 전 깜짝 놀랐는데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하고 소통이 본인은 너무 잘 된다. 이거 한동훈은 안 돼. 난 돼. 이 얘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윤상현 의원 실제로 한동훈이 빠졌던 만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나경원 의원입니다. 다 한동훈과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슬슬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유치찬란이라고 그래요. 정말 유치찬란입니다.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저를 밀어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 의원은 뭐 전단지 있을 때부터 소통이 안 됐던 사람이 없었던 분이라 다 소통이 늘 잘 되는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건 큰 의미가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나경원 의원이 글쎄요,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나경원 의원도 이게 누구랑 딱 각을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만찬 얘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미 고립된 거예요. 당에서 고립 작전에 들어간 거고요. 결국은 당의 의원들조차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굉장히 무능한 대표가 지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올라갔을 때 그때
만약에 자기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아마 당대표에서 당장 끌어내려고 덤빌 겁니다. 그 작전에 저는 이미 들어갔다고 봐요. 김대남과의 전화통화 내용 일부를 좀 더 들어볼까요? 야, 웃긴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요. 무슨 그 양정철의 얘기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정신 나간 거야. 지금 두 사람 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제 뭐 바깥 피해자 가지고 뭐 다시 안 할 것 같긴 한데 분위기는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양정철이가 이제 그거 하니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뭐 옆에서 또 후달리고 뭐 된다 안 된다 막 그러고 막 그랬었대. 예. 뭐 없는 그 생각 자체가 골 때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거 지금 저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그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해설 다 경영하려면 뭐도 알고 이래야 되고, 만약에 그거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들한테 좀 제대로 맡기든지 CEO라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든지. 이것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떠들면은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다 해버리니까 다들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지. 뭐 난리. 지가 하고 싶은 말, 지가 주저리 떠들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형님 근무할 때도 다 그런 분위기였죠, 거의 그냥. 그때는 본인의 그 실력이 드러나지를 않았지. 그때는. 몇 년 초기니까.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난 거지. 지금 전현 부원장님. 김대남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꼴통, 지가 지금 그 대통령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 비서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꼴통, 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김대남 씨의 발언이 상당히 이제 과격한데 이게 용어를 잘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꼴통, 지가 뭐 하고 이제 약간 비웃고 굉장히 폄훼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또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느껴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와대 권력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김대남 씨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참모들의 조언을 잘 안 듣는다는 거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썼던 인물 중에 이제 청와대를 나왔던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 이제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인데 제가 취재원 노출 때문에 직급은 못 밝히겠습니다만 하여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듯이 나왔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조언을 안 하나요? 이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했더니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자를 꺼냈다가 자기는 쫓겨났다고 생각을 한다. 그 이후로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라던가 후배들도 말을 못한다. 정말 이 표현이 좀 과격한데 박근혜 정권 때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정말 기억자가 나와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이 너무 공포 분위기가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대남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꼴통이다, 뭐 무능하다라는 이면에는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힘이 더 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같이 일해보니까 너무 무능하다라는 걸 과감하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런 비서관을 참모로 청와대에 데리고 있었다는 것도 청와대가 참 인사 시스템이 엉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아니고 이제 용산인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김대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천박하고 품성이 참 빈약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공적이나 사적이나 자신이 이렇게 딱 인격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종복배라고 하지요. 그냥 면전에서는 그냥 뭐라도 다 해줄 듯이 신발이라도 핥듯이 고개를 숙였다가 돌아서면은 그냥 뒤집는 전형적인 면종복배 그런 모습인데요. 그건 저자의 천박함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부리는 비서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윤석열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관, 비서관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알만한 것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밑에서 보기에 저 사람을 믿고 따를만 하겠나 그런 생각하는 거지요. 대통령이 뭐 쇄신도 한 번도 안 한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50분 동안 했는데 내용이 네. 국민들이 지금 바빠요. 세상살이가. 그렇죠. 메시지를 좀 짧게 간단하게 그럼 뭐 팩트가 뭔지 그것만 딱 하면 되지. 네, 그렇죠. 뭐 구구절절히 다 얘기하니까 그거 도대체 메시지 쓴 어떻게인지 말이야. 미친 X지. 그걸 50분 동안 읽었는데 기자나 누구나 듣는 나나 예. 뭘 그렇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답변도 없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불통의 이미지가 이제 사람들이 지친 거야. 맞죠? 유튜버들하고 통화는 하시잖아요, 맞죠? 통화까지야 뭐 하겠나?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거 없잖아. 뭐 방송 볼만한 게 없잖아 지금 요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면 마음 편하시고 뭐 위로도 삼고 그러시지. 진짜 본인은 잘하고 싶겠지 뭐라고 못하게 싶겠어.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지율이 안 되고 답답해하는 게 그거야. 아니 그런 거 뭐 솔직하게 국민들은 수석이 뭐 대단해. 대통령이 시원하게 뭐 좀 안 되는 수석을 확 바꿔가면서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은 그래도 뭐 대통령이 그 좀 인사를 통해서 쇄신을 하려는 이미지도 좀 되잖아. 여지껏까지는 여지껏 아무도 한 번을 안 했잖아. 통화해가지고.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저렇게 막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용산에는 생각들이 없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자도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다 그때 국민 담화 50분 동안 혼자서 떠들 때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국민들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최근에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서울의 소리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내용을 하니까 일부러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지금 저 녹취록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김대남 저 사람 말고도요. 대통령실에 있다가 나온 사람 저도 여러 명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하고 왜 이렇게 동떨어진 것들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으로 있었던 사람, 행정관급으로 있었던 사람 여러 명한테로도 저도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얘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실성은 보여요. 이게 뭐가 진실성이냐면요. 자기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자기가 공천 탈락했다고 하는 배신감,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화남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김건희란 사람한테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뭐 윤 대통령이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감을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 정서하고 거의 부합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얘기가 조작되거나 뭐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솔직한 얘기를 좀 쏟아놓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혜연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9월 26일 그때 맹탕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일보가 사설을 썼어요. 사설 안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꼭 메모를 해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한동훈 말고 대통령한테 직언할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야. 근데 왜 대통령은 저렇게 해? 라면서 이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용산에선 김 여사 문제는 완전히 성역이어서 어떤 참모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못한다고 한다.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김건희 김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앞에서.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 받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점점점 스스로 궁지로 자기를 몰고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순간 삐끗하면 저런 비서관이나 나오거나 행정관이 나와서 한두 명만 폭로하면 윤석열 정권 흔들거리다 넘어간다. 저거 자칫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뭐 제2의 제3의 김대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대남이라는 인물은 매우 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애청자님 댓글도 그렇잖아요.
문제 많은 사람만 하는 말은 다 윤석열 평가는 다 맞는 말이다. 저는 오늘 약간 안도가 되는 게 제가 사실 방송에서 가끔 윤석열, 김건희를 이제 냉비난하면서도 이 내용이 좀 틀리거나 부정확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적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김대남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지적했던 게 다 맞았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공부 절대 안 하고 지 말만 하고 뭐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뭐 59분 떠들고 이건 이미 다른 그 윤석열 캠프에서 쫓겨난 사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지적했는데 다 사실이잖아요. 전혀 그리고 뭐 반성과 쇄신의 의지도 없고 다. 그래서 김대남이 이야기한 거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무 진실하잖아요. 본인이 답답해갖고 지금 이명수한테 다 술술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바이든 날리면 발언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헷갈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저쪽이 완강하게 이렇게 막 하고 법적으로 조치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인가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라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전에는 이제 소리만 듣느라고 우리가 그 집중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한번 소리를 빼고 화면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썩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표정 보면 윤석열이 썩소를 날리면서 얘기를 해요. 야, 저 바이든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 그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오히려 벌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국군의 날 행사 MBC만 중계를 안 하던데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 김대남 씨를 옹호할 건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이제 뭐 어쨌든 있는 인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맨날 저런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김대남 씨를 악마하거나 망상주의자로 몰아가려는 여권의 움직임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 이명수 기자나 만났던 사람의 얘기를 보면 나름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행사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뭐 그 시민사회 쪽 업무를 하거나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말의 양심은 좀 그래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 김대남 씨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국민의힘이 취하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나 협박용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차라리 입을 틀어 막을 수 없는 국회에 나와서 그게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일 수도 있고 앞으로 특별청문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명태균 씨하고 김대남 씨가 그냥 나와서 검찰의 협박감 느끼지 말고 도중에 이틀만 될 수도 없는 자리에 나와서 정말 속 시원하게 정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김건희 여사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짜집기 될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은주님. 김대남 씨 연봉 3억 물 건너가겠네요. 쯧쯧 꿀보지기였는데 쯧쯧. 글쎄요. 대통령한테 저렇게 꼴통이라고 그랬으니 그 자리 제대로 있을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슈크림님. 대남이 큰 놈이 명태를 동해바다로 보내버리네. 또 건이 명태 물타기냐? 뭐 꼭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겹쳐 있지. 이거 했다고 우리가 명태균 잊어버리고 명태균 나온다고 김대남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머리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예.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급적 매주 화요일 주불리 안보특강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침 또 국군의 날인데 김병주 의원과 함께하는 주불리 안보특강 여러분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육군 대장 출신이 바라보는 국군의 날 행사 어떤 것일지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격려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한번 우리가 물어보도록 하시죠.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연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